자, 여기 32페이지. 자,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자, 특히 여러분 여기는 그 구조를 좀 암기해 주셔야 될 게 그 계산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꼭 암기해 주시길 권장. 왜냐면 이제 여기에 속하는 계정 과목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많이 외워야 되니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알죠? 특히 시험에 또 잘 물어보는 게 매출총이 뭐 이런 거 되게 잘 물어봐요, 이런 것들 다. 알죠? 자, 보시면. 자, 일단 제가 좀 색깔을 구분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파란색 적은 거 있죠, 파란색. 요 파란색으로 적은 게 수익입니다, 수익. 그렇죠? 파란색으로 적은 게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적은 게 비용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으로 적은 게 이익이에요. 이렇게 구분. 그랬을 때요. 자, 일단 우리가 그 수익 있죠? 수익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회사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팔았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매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를 매출했다라는 표현은 다 우리 회사가 술집으로 따지면 술 얼마 팔았다. 음식점으로 따지면 음식 얼마 팔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걸 매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 화면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걸 여기 매출액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매출액. 그럼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은 상품이나 제품 파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 제품 매출액, 상품 매출액. 이게 뭐냐? 우리 회사가 제품을 팔고 벌어들인 거, 상품을 팔고 벌어들인 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 그래서 계정 과목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상품 팔고 벌어들인 건 상품 매출, 곧 밑줄 칠 거예요. 상품을 팔고 벌어들인 걸 상품 매출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팔고 벌어들인 걸 제품 매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그 이마트와 홈플러스와 같은 상품 사고 파는 기업 낸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상품 매출이 주로 나올 거예요. 알죠? 요거. 제품 매출은 나중에 이제 회계 1급 이상 가시면 이제 우리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기업 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거기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우리 회계 2급에서는 주로 다 상품 팔고 있을 거예요. 알죠? 좀 이따 밑줄 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매출 수익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걸 회계에선 영업외라고 표현해요. 영업외. 우리 외가 이외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어들인 게 영업외 수익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영업외 수익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 우리 이자 수익이 주된 영업 활동이면 은행이잖아요, 은행. 맞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이자 수익이 있을 거고.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건물 팔았대요. 건물 팔아서 이익 냈대. 그럼 건물 팔아서 이익 낸 건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기타 이익이 이게 영업외 수익이다라고 기타니까 말 그대로 주된 영업 활동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타 이익에 여기 있죠. 우리 임대료, 수입 임대료 무시하세요. 임대료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임대업자야 임대료가 매출인 거죠. 우린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니까 임대료도 영업외 수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 처분이. 그렇죠? 우리 유형자산을 팔고 이득 나면 우리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는 계정 과목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를 팔았는데 이득 났어. 그러면 요건 영업 외적인 애들이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이 계정 과목들을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빨간색 설명드릴게요. 빨간색 비용이요. 자, 비용인데,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보죠. 자, 들어보시면, 자, 이번에 우리가 그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상품을 60만 원 주고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았대요. 상품을 60만 원 주고 사와서 1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럼 그 100만 원은 어떤 계정 과목 쓰냐면 상품 매출이라고 쓰겠죠. 1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상품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사례에서 이마트가 60만 원짜리 상품을 사와가지고 100만 원에 팔면 여기에 있는 상품 매출은 100만 원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되시는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 팔린 상품 100만 원짜리의 원가는 원래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상품 팔린 것의 원래 가격은 60만 원짜리죠. 그 6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매출 원가다라고 해요. 매출 원가. 정확하게는 상품의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매출 원가는 비용이 맞겠죠. 왜 비용이 맞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60만 원의 상품을 사와가지고 100만 원에 팔면 이득 얼마 났어요? 40만 원 났죠? 그럼 40만 원의 이익이 나려면 수익이 100만 원이면 비용이 60만 원이어야 이익이 4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 원가는 반드시 비용이어야만 해요. 가끔씩 왜 매출 원가가 비용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매출 원가가 비용이 되어야지만 이익이 40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꼭 매출 원가는 비용이다라는 거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 예. 그래서 우리가 외워주세요. 이 시험에 매출 총익이라 잘 물어보거든요. 알죠? 나중에 재고자산에서 이거 잘 물어봐요. 시험에서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면 방금 이마트는 40만 원의 매출에서 최종적인 이익을 거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걸 매출 총이익이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은 40만 원인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은요, 이 화면. 나중에 다 배우는 계정 과목들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제품 매출 있으면 제품 매출 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품 매출 있으면 상품 매출 원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각각 다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삼성전자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다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하고 상품은 얼마짜리를 얼마에 팔았는지 다 표시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고.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나 홈플러스나 이마트는요, 상품이나 제품을 팔 때 판매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스마트폰 곧 이제 갤럭시 나오죠? 갤럭시 그 뭐지? Z 플립 나오지 않나요? 그 제가 보니까 그 물방울 힌지 알고 계세요? 그 주름 없애는 거 나온다고 하던데. 관심 없으시구나. 없으시구나. 그 주름 요즘 그 대부분 폴더블 폰 은근 많이 쓰시잖아요. 보면은 근데 폴더블 폰 좀 약간 주름 잡혀 있지 않나요? 맞죠? 그 주름 없애는 게 나온대 이제 7월 22일인가? 그때 출시가 7월 22일. 저 삼성 그 홍보대사 아니에요. 홍보대사 하면 여기 안 있지. 저기 삼성전자 있지. 여러분 여기 왜 있어? 돈 많이 받을 텐데. 나온대요. 아무튼 그 주름 다 제거된 거. 알죠? 그래서 뭐냐면 그럼 삼성전자는 그 뭐 해야 돼요? 광고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TV 같은 데다가. 맞죠? 광고도 때리고.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종업원들한테 월급 줘야죠. 왜냐면 종업원들한테 월급을 줘야 걔네들이 만들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해야 되냐면 우리 접대도 해야 되고 접대. 맞죠? 그런 것들 세금도 내야 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과정에서 판매 과정에서 비용이 들고 또 관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해요. 그렇죠? 판매비와 관리비.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여기 대략 뭐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급여. 우리 이미 급여라는 계정 과목 좀 했죠? 급여. 그 다음에 퇴직급여. 이거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업원 4대 보험료도 내줘야 되고. 맞죠?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보험료. 맞죠? 보험료도 상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화재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험료 내야 되거든요. 관리 과정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종업원 교육시켜야지. 맞죠? 이런 개정 과목을 하나하나씩 배우시고 운반도 해야 되고 이런 개정 과목들이 엄청 그러니까 요 판관비에 속하는 개정 과목 진짜 많아요. 맞죠? 그러면 왜 얘네들은 개정 과목을 일일이 다 표시할까요? 여러분 뭐냐면 삼성전자가요. 스마트폰 팔면서 광고비 얼마 썼는지 수수료 얼마 나갔는지 세금 얼마 나갔는지 되게 다 중요한 정보예요.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야 삼성전자 너 주된 영업 활동으로 팔았으면 얼마 썼는지 다 보여줘라 해가지고 다 표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아셨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우리 아까 여기 기타 이익하고 기타 순실이 영업 외적인 기타 이익, 기타 순실이 영업 외적인 애라면서요. 얘네들은 보시면 개정 과목이 몇 개 없죠? 왜 몇 개 없을까요? 이용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니까 그냥 몇 개 딸랑딸랑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차이점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구분한다라고 다 구분하고 있죠, 아까. 판매비와 관리비. 근데 중요하지 않은 거죠. 기타라는 건 우리가 뉴스로 보면 일회성이래요, 일회성. 일회성이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통합해서 몇 개만 알려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나중에 어려운 분계도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 정도. 다 나중에 배우시는 개정 과목들이에요. 몇 개는? 알죠? 뜻을 알아야 그 개정 과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걸. 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고려해야 내가 핸드폰이나 반도체를 팔면서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빼면 주된 영업 활동에서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영업 이익이다라고 해요. 알죠? 그래서 영업이익을 물어보면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뺀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영업 외 수익 더하고 이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벌어들인 거.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뭘까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것으로 내가 쓴 거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뭐 우리 대표 뭐 기부금. 맞죠? 기부하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다 안 배워요, 여러분들. 몇 개는 우리가 지금 과정에서는 모르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있고,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자, 영업의 비용.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개인 기업이니까 개인 기업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소득세 내야죠. 법인은 법인세라는 세금 내지만 여러분들은 소득세 내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업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아직 소득세를 빼기 전 우리 회사가 순수하게 벌어들인 거다라고 해서 소득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순이익이다라고 불러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세 비용까지 빼요. 소득세 비용이죠, 비용. 소득세 비용까지 빼면 단기 순이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은 얼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단기 순이익은 세금까지 뺀 후의 숫자를 단기 순이익이다라고 해요. 질문. 여러분 그러면 그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어떤 이익이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이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이 우리 영업하면서 최종적으로 마진 남긴 거잖아요. 이 영업이익이 그 회사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 잘 표시하고 영업이익이 얼마다라고 표시 많이 해요. 뉴스 같은 데에서. 이 정도. 그래서 이 구조를
제발 좀 외워주시는 거 권장. 알죠? 자, 이 구조는 교재 어디에 있냐면은요. 제가 보니까 얘네들이 구조가 100 어디 갔지? 171페이지에 있더라. 171페이지. 이 손익계산서의 구조는요. 171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 33페이지 있죠. 33페이지 가보세요. 33페이지. 교재 33페이지 가보세요. 자, 교재 33페이지에 네모 3번 손익계산서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171페이지라고 적어주세요. 네모 3번 손익계산서에다가 171페이지라고 적어주시고 복습하실 때 그 33페이지 복습하실 때 171페이지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 구조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 회계는 기본기가 잘 안 잡혀 있으면 위로 갈수록 도태가 됩니다.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화면 보시죠. 다시. 자, 많이 중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자, 발생주의입니다. 이거 별표입니다. 별표. 회계하시는 분들이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이 발생주의인데 이 발생주의를 여러분들이 못 하시면 회계를 잘 못해요. 그럼 발생주의가 먼저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그 여러분들 용돈기 입장 써보셨죠? 어렸을 때. 맞죠? 저도 써봤는데 그럼 용돈기 입장에서 수익은 언제 잡아요? 돈 들어왔을 때. 맞죠? 그리고 비용은 언제 잡아요? 돈 나갔을 때. 맞죠? 그렇게 우리가 수익하고 비용을 수익은 돈 들어왔을 때 수익 잡고 돈 나갔을 때 비용 잡는 걸 우리가 회계에서는 현금주의라고 불러요. 현금주의. 알죠? 근데 회계는 수익하고 비용을 현금주의를 안 써요. 그렇죠? 뭐냐면 발생주의라는 걸 써요. 뭐냐면 여기에요.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물론 제가 사례는 설명할 겁니다. 자, 수익하고 비용 있죠? 얘는 해당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 들어보실게요. 자, 왜 그런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자, 들어보세요. 그 건설업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건설업? 자, 우리 회사가 건설업을 해요. 건설업. 맞죠? 그럼 건물 지어주는 게 수익이 되겠죠. 건물 지어주고 돈 받는 거요. 그죠? 근데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회사가 건물을 2023년도부터 지어줘서 2025년도까지 우리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지어준대요. 알죠? 지어주고요. 돈은 얼마를 받냐면 10억을 받는다라고 가정. 그 10억을 언제 받는다라고 가정하냐면 2025년도에 몰빵으로 받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 10억을 2025년도에 잡으면 될 것 같잖아요. 돈은 2025년도에 받으니까. 맞죠? 그거는 내 돈 가지고 건물 지었을 때나 그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알려줄 사람이 없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돈 받았을 때 수익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누구한테 투자를 받아서 운영한다고요? 주주나 채권자한테 투자를 받아서 건물 지어줘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주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그 회사의 수익하고 비용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계는 하냐면 우리가
건물에 대한 수익은 왜 잡냐면 내가 건물을 지어주니까 건물과 관련된 수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어떻게 수익을 잡냐면 우리가 내가 2023년도에 건물을 20% 지어줬어요. 20% 정도 지어줬어요. 그러면 2023년도에는 받기로 한 금액이 10억 있죠. 10억에다가 20%만큼 건물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10억에 20%인 2억의 수익을 2023년도에 잡아버립니다. 돈 안 받았는데 왜 잡아요? 나 건물 지어줬거든, 20%만큼은. 20%만큼 지어줬으니까 2억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주주들한테 보고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찬가지로 2024년도에 50% 정도 건물을 더 지어줬대요. 그러면 10억에 50%인 5억을 2023년에 또 잡아요. 건물을 지어주는 행위를 50% 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주주하고 채권자, 나한테 투자한 사람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수익하고 비용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면 무조건 제공을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익숙치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알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도 발생주의 쓰는 게 있어요. 자,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월급이 수익이죠. 월급이 수익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시면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월급제면. 돈 안 들어오죠? 그럼 돈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하루치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하세요? 집에 오시면서. 안 하세요? 자, 여러분들 내 월급제야. 알죠? 월급제인데 여러분들이 돈이 안 들어왔어요. 하루 일했으니까 돈 안 들어왔지. 맞죠? 그래서 집으로 이제 오시면서 나는 왜 일을 왜 했을까? 오늘 하루 돈도 안 들어왔는데 벌지도 못하고 나 노예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맞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집에 가면서 오늘 너무 힘들었지만 하루치 강사비는 벌었네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요? 강의했으니까요, 저는. 강의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뭘 제공한 거예요, 회사에? 하루치 일을 제공했으니까 하루치를 벌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여러분들의 월급이 수익이죠. 그 수익을 발생시킨 게 뭐냐면 여러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회계는 돈 들어오고 나간 거에 상관없이 그 수익이나 비용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만 하면 발생했다고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주한테. 이 생각 꼭 하셔야 돼. 분명히 힘드신 거 알아요. 처음 하시면 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근데 빨리 발생주의에 익숙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알죠? 또 한 가지 설명.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사료를요 100만 원 받았대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그럼 수익 안 잡아요. 왜 안 잡을까요? 돈 받았는데. 제가 강사료를 수익으로 잡으면 강의를 해야 돼요. 근데 강사료를 미리 받으면 그건 수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총 50시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50시간짜리를 100만 원 받았다고 가정. 근데 제가 제가 7월 달에는 강의를 몇 시간 했다고 할까? 30시간 했대요. 그럼 60% 정도 강의한 거죠. 그러면 7월 달에는 제가 얼마의 수익을 잡냐면 100만 원에 60% 60만 원 수익 잡아요. 7월 달에. 어떤 논리인지 이해되세요? 회계는 무조건 그 수익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무조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셨죠? 요거.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많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래서 회계는 자 들어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 우리 상품 매출 있었죠? 이미 할 건데 여기. 여기 우리 이 회사가 상품 매출이 뭐 127억 있었잖아요. 이거 돈 받은 것만 잡았을까요? 나중에 우리 할 거지만 우리 지금 상품이나 제품을 재화라고 하죠.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재화라고 하거든요. 그럼 재화는 우리가 언제 수익을 잡냐면 물건을 인도할 때 수익 잡아요. 인도가 뭐예요? 돈 받고 인도하는 것만 인도예요? 외상으로 팔아도 인도한 거죠. 그래서 외상으로 팔든 돈 받고 팔든 제품이나 상품은 상대방한테 인도하면 무조건 수익을 잡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현금주의를 쓰면은 회계 배우러 오실 필요 없어요. 용돈기장 적듯이 하면 되거든요. 알죠? 그래서 꼭 여러 명심하실 게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정확한 수익하고 비용을 보고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수익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 회사 이익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정확한 수익과 정확한 비용을 보고하려면 발생주의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발생한 걸 보고해줘야 돼요. 아셨죠? 계속 떠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좀 힘드시더라도요. 제가 계속 설명할 거니까 그냥 나중에 익숙해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알죠? 정 어려우시면 여러분 제가 아까 사례 들었던 하루 동안 일을 하면 돈 안 들어왔지만 나 하루치 벌었다라고 머릿속 생각하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을 하루 동안 했기 때문에. 알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언제 발생했는지는 애매하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외워주셔야 돼요. 자, 수익은 언제 인식하냐면 여기 제가 아까 했죠. 재화는 인도했을 때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은 돈 받고 팔든 외상으로 팔든 다 수익 잡아버려요. 인도했기 때문에. 기준에서 요때 수익 잡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나누어 수익을 인식합니다. 용역은 제가 방금 사례 2가지 들었어요. 뭐냐면 강의하는 것도 제 서비스 용역이죠. 그거랑 건물도 지어주는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잡았죠, 아까. 건물 지어주는 퍼센트에 따라서 강의한 퍼센트에 따라서 나눠 잡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잘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째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여러분 죄송한데요. 이것도 많이 중요해요. 이 많이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별표 치는 건 이쪽 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 전반에 걸쳐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죠? 아까 우리가 중요한 건 구분, 중요하지 않은 건 통합이 첫 번째 회계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거고요. 전반에 걸쳐서라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째 전반에 걸쳐 중요한 게 발생주의야. 발생주의 요거. 그 다음에 3번째가 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놓고 보면 얘는 수익비용 양측에 대한 논리 같죠? 이름만 놓고 보면 대응이 약간 대응이다라고 하면 이 수익하고 비용이 동급인 거잖아요. 대응. 그죠? 이름만 놓고 보면 그런데 아니에요. 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은 비용에 대한 원칙이에요. 비용에 대한 원칙. 자, 들어보세요. 자, 회계는요. 어떻게 비용을 잡냐면 벌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봐요. 벌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봐요. 그래서 여기 있죠. 뭐냐면 비용은 관련된 수익이 잡히면 그때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비용이 운전석에서 있어요. 운전석. 비용이 운전석에 있는데 운전을 지금 못해요. 출발을 못해. 왜냐하면 수익이 안 탔거든. 반드시 수익이 타야 운전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기 위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벌기 위해서 쓴다. 알죠? 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재를 보시면 인식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자주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재를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면 교재 진짜 읽기 싫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건 장부에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장부에 기록하는 걸 회계에서 인식한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러니까 비용은 언제 장부에 기록하냐면 수익이 장부에 적힐 때 기록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요것도 많이 중요함. 자, 들어보실게요. 자, 들어보실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하시다 보면은,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일하시다 보면 월급 받으시죠? 월급 받으실 때 월급 다 받으세요? 뭐는 떼고 받아요. 그렇죠. 세금이나 사대보험 떼이고 받으시죠? 맞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세금 등을 30만 원 떼이신대요. 그러면 27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익 얼마 잡을까요? 270, 300. 그렇죠. 270이 맞죠? 왜냐면 돈은 270 들어왔으니까. 그건 내 돈 가지고 장사할 때 270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보고해줘야 돼요? 주주하고 채권자한테 수익이 얼마인지 보고해줘야 돼요. 그들한테는 정확한 수익은 300만 원이었어요, 원래. 맞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기록할 때 수익은 270이 아니라 300만 원 다 적습니다. 맞죠? 왜요? 채권자하고 주주들은요, 수익 비용에 관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우리 회사는 총 급여,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가 총 300인 거죠. 그럼 급여를 270 적는 게 아니라 300 다 적습니다. 왜요? 급여가 총 300만 원 발생했다라고 보고를 해야 왜곡이 안 돼요. 비용하고 수익이. 알겠죠? 그래서 제가 회계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 제발 우리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투자 받아서 장사하는 거 생각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유예요. 아셨죠? 그럼 투자를 받아서 장사 받으면 돈 들어오고 나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수익하고 전체 비용을 다 보고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알죠? 그래야 왜곡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자산과 부채도 총액이고 수익과 비용도 총액이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총액에 좀 더 민감한 게 수익 비용이에요. 왜냐하면 주주들은 여러분들 자산 부채보다는 수익 비용이 관심 많거든요. 요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건데 수익 비용 때문에. 아셨죠? 이것도 이런 애들은 또 나올 때마다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저 새끼는 접니다. 저 새끼가 나올 때마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받아들이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알죠? 근데 항상 회계 접근하실 때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알죠? 나한테 투자해 준 사람들한테 정보 전달 꼭 해야 됩니다. 알죠? 배째 그러시면 안 돼요. 배째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34페이지 가주실게요. 자, 34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사과 좀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은 실기 못하고요. 아마 내일부터 실기 한 2시간? 뭔가를 좀 배워야 우리가 그 몇 점짜리 실기지? 대략 한 48점짜리 실기 할 수가 있어요. 뭔가를 배워야. 알죠? 아마 오늘 3교시까지 다 배워야지만 내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해 좀요. 오늘까지만 좀 고생 좀 해주세요. 자, 34페이지에 가로 2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서 발생 기준의 별표. 발생 기준의 별표입니다. 자, 배분까지 밑줄입니다. 오른쪽. 자,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 밑줄치고. 여기서 지금 발생이죠, 발생.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분의 실현주의 있잖아요. 실현주의는 이거 적으시면 실현주의에다가 요거 적으시면 돼요. 요거. 재화 땡땡 인도 용역 땡땡 지인행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거기 실현주의 있잖아요. 실현주의에다가
재화 땡땡 인도 용역 땡땡 진행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여기다가 재화 땡땡 인도 용역 땡땡 진행 이렇게 적어달라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재화는 인도할 때 수익 잡고 용역은 진행되었을 때 수익 잡는다 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의 수익 비용 대응 원칙도 별표. 얘는 어디에 밑줄 치시냐면 중간에 비용은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밑줄입니다.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이 장부에 기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은 관련 수익이 장부에 기록되었을 때 장부에 기록한다. 알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총액주의 있을 겁니다. 별표고요, 별표. 진짜 중요해요. 수익하고 비용은 총액으로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밑줄,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한다. 자, 이제 여기 요거하고 쉴게요. 자, 뭐냐면 이거 좀 우리 실기용, 아래에 있는 건 실기용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실게요. 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내잖아요. 수수료를 낼 때 좀 외워주실 게 뭐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회계 1급까지 가실 거잖아요. 7월달 되면은.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회계 1급까지 가시면 공장의 비용이냐 본사의 비용이냐 아니면 영업 외적인 비용이냐에 따라서 그 번호가 달라요. 그걸 좀 외워주시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우리가 공장 있죠. 공장. 공장에서의 비용은 500번대 씁니다. 암기사항. 알죠? 칸 남는 곳에다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어디다가 적는 게 34페이지 맨 위에 공간 남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거기다 적어주셔도 되고 34페이지 맨 위에 공간. 공장의 비용은 500번대. 알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시험에는 공장이라고 잘 안 줘요. 공장이라고 주지 않고요. 제조 또는 생산이라고 줘도 공장입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생산하고 제조는 공장에서 하잖아요. 맞죠? 그리고 원재료가 우리 그 굴이나 이런 것들을 사오는 건 공장에서 사오겠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원재료, 생산, 제조, 공장 요런 말 들어가면 다 공장 거니까 이때 비용은 500번대 쓰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본사예요, 여기. 뭐냐면 본사. 근데 우리가 본사하고 같은 말이 영업, 사무, 관리, 이사, 매출처거든요. 이게 다 본사랑 같은 말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영업 본사에서 하죠, 영업. 그다음에 사무직이 본사에 있죠, 공장에 있지 않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직 하면 관리직도 본사잖아요. 동의되세요? 그다음에 이사는 어디에 있어? 대표이사. 본사에 있죠, 본사에. 맞죠? 공장으로 가끔 오는 거지, 그죠? 본사에 있어요, 원래. 그다음에 매출은 본사에서 하지 공장은 만들기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매출처라고 하면 요런 말 나오면 본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여기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있죠. 요 판매비와 관리비죠.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자, 외워주시고 꼭. 그러니까 우리가 800번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본사에서 발생한 비용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 아까 뭐 광고 선전비, 뭐 복리후생비 있었죠. 그런 것들 800번 때 쓴다라는 거 암기.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어디 없지? 요거 우리 영업 외적인 비용은 900번 대입니다. 영업 외 비용. 영업 외 비용은 900번 대. 자, 여기 화면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제 이걸 할 건데, 여기 화면 보시면, 우리 나중에 이제 수수료를 내가 냈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우리 실기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이름 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531번, 여기 500번 대잖아요. 맞죠? 그럼 만약에 공장에서 발생한 수수료 비용이면 요 초록색 531번 쓰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근데 우리 회사가 본사에서 썼대요. 본사에서 쓰거나 아니면 우리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수료 나갔대요. 그럼 이때는 요 831번 쓰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영업 외적인 애들은 900번대를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게 여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죠. 우리 900번대 여기.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가 이럴 때 있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우리 회사가 주식을 사요. 그럼 주식을 사면 증권회사한테 수수료 나가거든요. 그럼 우리 회사는 주식 사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그때 쓴 수수료는 요 900번대 쓰는 거예요. 영업 외적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셔야지. 요거 틀리면 점수 빵점이에요. 부분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900번 때 써야 되는데 800번 때 썼다 빵점. 알죠? 그래서 여기는 진짜 회계 쪽 계정 과목 잘 외우시고 차변 대변 틀려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번호 틀려도 안 되고. 알죠?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 많이 좀. 자, 됐습니다. 자, 우리